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면 느낍니다. 이마 위에, 눈가 근처에 볼에 전에 없던 갈색 반점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잡티겠거니 했는데 어느새 그 크기도 색도 깊어지고 표면이 거칠고 만졌을 때 튀어나온 느낌까지 든다면 이제 단순한 기미나 잡티가 아니라 바로 검버섯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검버섯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검버섯은 그냥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자외선, 염증,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복잡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단지 생긴 자국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일부 마이너스 검버섯의 본질. 검버섯이라는 말은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요.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 혹은 노인성 흑자라고 불립니다. 주로 50대 이후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에 자주 생기며 이마, 볼, 콧등, 손등, 목과 같이 노출이 많은 부위에 발생합니다. 색은 갈색, 짙은 갈색, 때로는 검은색에 가깝고 표면은 거칠고 약간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과도하게 색소를 만들고 그 결과 색소가 쌓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와 색이 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멜라닌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검버섯이 쉽게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러나 단지 외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버섯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염증이 반복될 경우 드물지만 피부암으로 변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피부 변화입니다. 본격적인 예방과 관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울이 근처에 있으시다면 조용히 꺼내어 자신의 얼굴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겠어요? 이마와 눈가, 광대뼈, 콧등과 손등까지 특히 햇빛에 자주 노출된 부위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갈색 혹은 검은빛의 반점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반점이 단순히 평평한 색소 침착이 아니라 살짝 튀어나와 있고 표면이 오돌토돌하거나 만졌을 때 거친 느낌이 들며 최근 몇 달 사이 점점 진해졌거나 넓어졌다는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건 단순한 잡티가 아니라 검버섯, 즉 지루각화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의료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느낀 변화는 앞으로 피부 건강을 돌보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부터 관리해보자라는 태도가 검버섯을 완화시키고 더 큰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됩니다. 2부 예방, 생활습관, 치료의 3단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검버섯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라는 건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젠 화장 안 하니까 선크림도 안 바른다 하시는데 자외선은 실내 유리창을 통과해도 침투하고 흐린 날에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 그것이 검버섯 예방의 시작입니다. SPF 3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모자, 양산을 이용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하나하나가 피부 건강과 직결됩니다. 피부의 색소세포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걸 막으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E는 피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셀레늄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며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고등어, 견과류, 브로콜리, 감귤류, 고구마, 당근 등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시고 가능한 가공식품과 고지방 식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일상 습관입니다. 때를 밀거나 각질 제거를 반복하거나 피부에 자극적인 팩을 자주 하는 건 오히려 멜라닌을 더 활성화시켜 검버섯을 키웁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과 순한 거품 세안제로 손끝으로 부드럽게, 이후에는 보습제를 꼭 사용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는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피부가 멜라닌을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V나 휴대폰을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뇌가 수면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유도해 보세요. 3부- 생활 속 오해와 민간요법의 진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검버섯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초 밀가루 팩, 바나나 껍질 마사지, 감자즙이나 꿀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일시적인 수분감이나 냉각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검버섯의 색소세포 활동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색이 더 짙어지거나 염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피부는 자극보다 안정을 원합니다. 피부가 자극에 반응하면 더 많은 멜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민간요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부- 의약품과 치료제와 약국에서 가능한 것들. 그럼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치료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색소 억제제이지만 반드시 짧은 기간만 사용하고 자극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트레티노인 비타민어 유도체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지만 건조감이 크기 때문에 보습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보다 순한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젤라산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성분이 포함된 저자극 미백 화장품도 나와 있으니 약국에서 검버섯이나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 저자극 제품이 있나요? 하고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전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5부- 검버섯 정말 나이 때문일까? 이제 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검버섯, 정말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나이에도 검버섯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50대부터 이미 얼굴 전체에 짙은 검버섯이 퍼지기도 하지요. 이 차이는 생활 습관과 예방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외선,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피부 자극 여부.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의 누적이 되어 피부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소홀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부- 피부 면역력과 검버섯의 연관성. 피부는 단지 우리 몸의 겉을 덮고 있는 얇은 장막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 안의 중요한 면역기관이자 첫 번째 방어선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피부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젊을 땐 햇볕을 하루 종일 받아도 하루 이틀이면 피부가 다시 맑아지고 자극을 받아도 금세 회복이 되던 피부가 이제는 한 번의 자극만으로도 붉어지고 갈색으로 변하고 회복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세포의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피부 속의 면역세포들, 예컨대 랑게르한스 세포나 수지상 세포들이 이제는 예전만큼 경계를 하지 않고
멜라닌 세포들의 이상 반응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햇빛이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피부는 방어 기전으로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게 되고 이 멜라닌이 피부 속에 남아 점차 짙은 색의 병변, 즉 검버섯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버섯은 노화와 자외선의 결과일 뿐 아니라 피부 면역력 저하라는 체내 생리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7부 시니어 남성의 검버섯 여성과의 차이점.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 건강 콘텐츠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시니어 남성분들은 나는 해당이 안 돼 하시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무관심이 남성 피부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두껍고 피지선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기전이 더 자극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평생 한 번도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 보니 검버섯이 넓게 그리고 진하게 퍼지는 경우가 흔하지요. 또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농사, 골프, 낚시처럼 햇볕을 많이 받는 활동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버섯이 생기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남자는 그냥 늙으면 생기는 거지하며 방치해버리고 결국 커진 검버섯이 나중에는 피부암과 감별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남성 어르신들, 오늘부터는 피부도 관리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버섯 역시 질환이며 당당하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건강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8부 피부과 방문 시 꼭 물어봐야 할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실 때 어떤 점들을 꼭 확인하고 여쭤보셔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잡티처럼 보여도 때로는 피부암인 기저세포암이나 일광각화증과 겉모습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검버섯이 맞는지, 혹시 암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또 치료 후 흉터는 남지 않는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병원에서 설명을 간단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당당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도 환자가 자기 상태를 알고자 할 때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신중하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검버섯은 그냥 외모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의 건강 상태, 나아가 면역력과 전신 건강의 신호이기도 하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병원을 찾으실 때도 질문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9부 계절에 따른 검버섯 관리법. 우리는 흔히 자외선은 여름에만 강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피부가 마주하는 환경은 아주 다릅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피부의 모공을 막고 자극을 주며 얇아진 피부 장벽 위로 햇빛이 들이치기 때문에 그때 생긴 색소가 곧바로 검버섯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외선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지요. 피부가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며 멜라닌을 과잉 생산하게 되고 땀과 피지가 함께 분비되면서 피부는 민감해지고 그 상태에서 세안을 강하게 하거나 자극을 주면 검버섯은 더 짙고 뚜렷해지게 됩니다. 가을은 날씨가 선선해지며 피부가 잠시 숨을 돌리는 시기이지만 사실상 여름에 받은 자외선 손상이 피부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미백보다는 진정과 보습이 더욱 중요하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차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며 보호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계절마다 피부는 전혀 다른 환경을 견디고 있고 검버섯 역시 계절에 따라 생기고 커지고 진해지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내내 같은 제품, 같은 루틴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절에 맞는 보호 전략을 세워야만 검버섯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검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생활 습관이 피부 깊숙한 곳에서 멜라닌을 자극하고 그 색소가 서서히 피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모르고 무의식 중에 피부를 자극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세안할 때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간지럽다고 손톱으로 긁어버리는 일, 혹은 오래된 습관대로 때를 미는 것, 미백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을 매일 반복해서 바르는 일. 이러한 자극은 피부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그 즉시 멜라닌을 만들어 스스로를 방어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거칠고 진해진 검버섯이지요. 또한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자극받은 부위에 멜라닌이 더 강하게 정착하게 되고 한번 색이 잡히면 시간이 지나도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검버섯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를 다루는 방식인 겁니다. 피부는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되는 습관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검버섯을 예방하려면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관리와 회복은 시작됩니다. 11부- 가족과 함께하는 피부 관리. 어느 날 진료실에 7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마와 광대에 넓고 짙은 검버섯이 퍼져 있었는데 환자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손녀가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왔다고 하시더군요. 그 손녀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드리면서 아침마다 발라드렸고 식사도 항산화 식품이 든 반찬 위주로 차려드리며 하루하루를 함께 관리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색이 옅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며 생기도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본 어르신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나이 들면 얼굴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녀가 칭찬도 해주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 살맛이 나네요. 이처럼 피부 관리라는 건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과의 소통이 있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이 있고 또다시 내 삶을 한 번 더 아름답게 살아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검버섯 관리도 결국은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때 그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12부- 지금 당장 실천할 일. 이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세요. 둘째, 저녁 식사엔 브로콜리나 당근, 블루베리를 접시에 한번 올려보세요. 셋째, 오늘 밤 11시 이전엔 잠자리에 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넷째, 기존에 쓰던 자극적인 비누나 팩이 있다면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전보다 훨씬 맑고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나이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검버섯 예방 습관과 식이 원칙,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단 30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어떤 특별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우리의 피부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하루 식단 속에 한 가지라도 항산화 식품을 꼭 포함시키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 앞에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 일상이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30일이 지나고 나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그 안에 담긴 생기와 맑음이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얼굴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과 실천이 만들어낸 가장 값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서 오늘 알려드린 검버섯 예방법과 식습관 요약본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이 바로 맑은 얼굴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